반갑습니다. 중추신경계 병면의 척수 손상 강의를 맡게 된 윤삼원이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뇌와 척수죠. 뇌와 척수의 손상이 나타나게 되면 손상 정도에 따라서 마비가 나타납니다. 뇌졸중은 대체적으로 편마비가 나타난다고 하면 척수 손상은 대체적으로 하지마비가 나타나고 손상 정도가 심하면 사지마비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중추신경계 병변입니다. 이번 시간에 척수 손상 환자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비 정도가 심할 경우 꼭 보호자분께서 옆에서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1차 시는 뇌졸중 마비 측 상태 자가 확인, 그리고 자가 스트레칭, 그리고 2차 시는 뇌졸중 마사지, 균형 운동, 근력 운동으로 되어 있고 3차 시는 뇌졸중 기능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4차 시로 척수 손상의 자가 스트레칭, 균형 운동, 근력 운동, 기능 훈련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들한테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하면 신경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가 좋아진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 몸의 기능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지만 몸의 기능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계도 좋다는 것이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척수 손상 심한 분들도 열심히 운동한다면 마비가 정말로 조금씩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 되던 동작이 가능해지는 환자들이 정말 많고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최대한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척수 손상에서 완전한 손상과 불완전한 손상에서 완전한 손상에 해당되시는 환자에게는 꼭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운동 순서는 첫 번째 유산소 운동부터 해서 균형 운동, 근력 운동, 기능 훈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죠. 척수 손상 환자들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휠체어 타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야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조금만이라도 이동한다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이동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손자전거를 이용해서 손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척수 손상에서도 손상 정도가 높은 경추 3번, 4번 손상 환자입니다. 경추 3번, 4번 손상 환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마비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도 팔 돌리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 자전거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척수 손상 환자들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서나 의자에서나 휠체어에서나 언제든지 가능한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깨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어깨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척수 손상 환자들은 꼭 어깨를 풀어주시고 어깨부터 먼저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운동은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어깨의 관절낭과 회전근개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옆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한 팔은 가로로, 한 팔은 세로로 해서 십자가를 만든 다음 세로로 된 팔을 가슴 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 그러면 세로로 된 팔이 아니라 가로로 된 팔의 어깨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쪽 교대로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앞에서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면 가로로 된 팔에 어깨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목 스트레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목을 좌우로 구부려주는 운동입니다. 자, 누워서도 해도 되고 휠체어에 앉아서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다 가정하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옆으로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쭉 손을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승모근이 쭉 늘어납니다. 한 팔을
관자놀이에 올린 상태로 쭉 눌러주시면 올라간 손의 반대쪽의 어깨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승모근 다음은 고개를 45도로 본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보는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어깨뼈와 목뼈 사이에 있는 견갑거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완전히 옆으로가 아니라 살짝 앞에서 45도 본 방향으로 그 방향 그대로 숙여주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각선을 바라보고 그 대각선을 바라보는 각도 그대로 밑으로 숙이면 되는 훈련입니다. 역시 이 동작도 팔을 이용해서 쭉 늘려주세요. 스트레칭은 아플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플 때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늘어나는 느낌만 들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견갑거근 스트레칭을 10초간 4회 정도 실시해 주십니다. 자, 이제 휠체어의 등받이를 이용해서 등을 쭉 기대 보세요. 등을 뒤로, 휠체어 등받이 뒤로 쭉 기대시고 팔을 양쪽으로 뻗으면 가슴 근육이 쭉 늘어납니다. 가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휠체어에 기대 상태에서 등받이 뒤로 완전히 등을 제친 느낌으로, 등을 완전히 뒤로 제친다는 느낌으로 팔을 양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옆구리 스트레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팔은 밑으로 내린 다음 반대쪽 팔을 저처럼 쭉 귀로까지, 귀에 닿을 때까지 쭉 당겨 볼게요. 허리를, 몸통을 옆으로 숙이면 갈비뼈가 스트레칭이 되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한 팔은 바닥으로, 한 팔은 귀 방향으로 쭉 올린 다음 몸통을 옆으로 숙여주세요. 저처럼 옆구리 스트레칭 하시면 충분히 옆구리 스트레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앉은 상태로 팔을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보세요. 등의 광배근에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가 의자 가장자리로 나오지 말고 꼭 등받이에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주셔야지 넘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자, 허리 숙이기, 등 숙이기. 자, 그 다음은 이두박근 늘리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팔을 등받이에 기댄 상태로 팔을 등받이에 뒤에 걸어주고요. 그러면 이두박근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등받이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엉덩이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목이랑 등만 앞으로 쭉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박근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박근 스트레칭. 팔을 등받이 뒤로 걸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는 그대로 허리, 목, 등만 앞으로 쭉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자, 옆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팔을 등받이로 걸어 놓은 상태에서 등과 목만 앞으로 쭉 숙이는 거죠. 엉덩이는 꼭 등받이에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근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척수 손상 환자 스트레칭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은 근력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 근력 운동을 혼자서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하지는요. 그래서 이런 탄력 밴드나 수건을 이용해서, 자, 탄력 밴드나 수건의 중앙에 발을 걸 수는 있겠죠. 자, 발을 걸어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실시합니다. 자, 던져서 발의 중앙에 딱 걸면 손을 이용해서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손을 이용해서 당기면 무릎이 좀 구부려지겠죠. 이때 너무 힘으로만 쓰지 않고 손은 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다리를 구부리자 생각하면서 이 동작을 실시해 주십니다. 손으로 힘껏 구부릴 때 무릎이 조금 더 구부러질 수 있도록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다리를 건 상태로, 자, 당길 때 다리의 힘을 계속 의식하시면서 당기시는 겁니다. 혹시나 경추 5번, 6번 손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밴드나 수건을 손에 걸어서 팔의 힘으로,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으로 당겨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겠죠. 팔꿈치에 걸어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으로, 어깨를 당기는 힘으로도 충분히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기능이 많이 마비가 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도 있으면 어떠한 무게 저항도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은 3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30번 반복하고 휴식하고 또 30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구부린 훈련 했고요. 다음은 무릎 펴서 다리 드는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다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다리 들어주는 거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손에 힘을 좀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당길 때 무릎이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손으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딱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시켜 주세요. 옆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한 손으로 당길 때 반대쪽 손을 봐주세요. 반대쪽 손은 무릎이 펴지지 않게, 구부러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는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계속 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드는 훈련, 구부리지 않고 무릎 편 상태에서 다리 드는 훈련인데 누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고 일어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계속 침상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당기는 훈련인데 역시 여기 이 동작 할 때도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는 노력을 의식도 해주셔야 되고 노력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팔의 힘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도 30번씩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 다리 모으는 운동입니다. 다리에 이런 베개를 껴서 베개를 쪼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누워있을 때 손을 이용해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베개를 끼워 줄 수 있겠죠.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앉아서도 어쨌든 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이나 혹은 허벅지 사이로 베개가 오게 해서 꽉 쪼는 운동입니다. 자, 다리 사이에 베개가 오도록 해서 꽉 쪼는데 허벅지나 무릎에 베개가 오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좀 잘하면 베개를 가로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베개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개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붙잡고 하셔도 되겠죠. 베개가 나가지 않을 정도만 붙잡아 주시고 다리 힘으로 꽉 조아 주시는 거죠. 이 동작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이런 베개를 잡고 조금이라도 베개가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서 훈련하면 되겠죠. 베개를 조금이라도 주름 가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운동을 하셔야지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리로 베개를 쪼을 때 발가락을 조금 더 몸쪽으로 당기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운동이 조금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다리 사이의 내전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내전근 운동이 끝나면 다음은 엉덩이 대기 훈련입니다. 역시 엉덩이 드는 훈련은 다리 사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이런 밴드나 혹은 목도리 같은 걸로 벨트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리가 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베개는 벽이 위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개가 벽이 있다고 하고 벽 앞에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건이나 벨트나 이런 밴드나 목도리를 이용해서 딱 고정해 주세요.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벽에 저처럼 발을 딱 대인 상태로 누워 주시면 됩니다. 벽에 발을 닿은 상태로 엉덩이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무릎 세우는 자세, 저처럼 무릎 세우는 자세가
무릎 세운 자세 만들어 보세요.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벽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으면 다리 사이가 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벽이 있다고 벽에 제가 실제로 해볼게요. 자, 저 벽이 실제로 있다고 항상 벽에 실제로 제가 발을 붙이고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이 세워져 있어야 돼.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되고요. 이때 엉덩이를 번쩍 들어주는 겁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들어봐 주세요. 당연히 엉덩이가 잘 안 들리겠죠. 들썩들썩만 돼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끔 엉덩이를 들어보자 라고 계속 해보십시오. 엉덩이 드는 것은 하체 근육뿐만 아니라 등 근육도 쓰기 때문에 등 근육만으로도 조금씩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자, 다시 다른 각도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지금 발을 기대고 있는 상태로, 자, 이 각도가 더 잘 보이겠죠. 자, 엉덩이 드는 것을 봐주세요. 엉덩이는 힘껏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껏 해주세요. 엉덩이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들썩거린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 허리 근육으로 인해서 조금씩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네, 이게 엉덩이 드는 훈련이었고요. 자, 다음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워 있을 때 혹은 앉아 있을 때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 있거나 바로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다리가 뻗어 있겠죠. 자, 다리 사이를 양쪽으로 벌렸다가 모았다가, 좀 힘들면 손이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손으로 옷을 잡고 조금 벌렸다가 모았다가 손을 좀 도와줘도 되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시고 보조하는 느낌까지만 해주시고 다리를 벌렸다 모았다가 하는 훈련입니다. 엉덩이 벌린 근육과 내전근 훈련 모두 동시에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네, 다음 하지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브레이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눌렀다가 뗐다가, 발을 숙였다가 발등을 폈다가, 발등을 구부렸다가 발등을 폈다가, 종아리와 종아리 앞쪽 근육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저처럼 와이퍼 닦듯이 발을 옆으로 벌렸다가 모았다가, 발을 옆으로 벌렸다가 모았다가.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까지도 자극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자, 방금 한 발로 브레이크 밟기, 브레이크 떼기, 와이퍼 닦기, 이 동작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주신 다음 침대 끝 가장자리에 앉아 볼까요?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발 한쪽씩 시행해 보겠습니다. 발을 폈다가 구부렸다가, 자, 발을 펴고 다시 돌아오고, 발을 펴고 돌아오고. 구부리는 건 쉽겠지만 이 자세에서는 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더라도 조금만 지면에서 바닥에서 발을 떼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운동을 해주셔야지 무릎에 힘이 조금 더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펴자라고 하기보다는 발을 바닥에서 떼보자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복근과 다리 훈련입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복근과 다리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쭉 편 상태에서 깍지 낀 상태로 계속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노력해 주세요.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복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복근의 힘이 들어갈 때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서 다리도 움찔움찔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깍지를 껴도 되고 손을 쭉 뻗으셔도 됩니다. 몸통이나 머리를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허벅지 다리가 들썩들썩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가 조금 들썩거리는 이유는
복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작을 도와주려고 하체 근육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복근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하체도 같이 쓰려고 하체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도 계속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체 근육이 들썩들썩 거리는 겁니다. 허벅지가 들썩들썩 거린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마치 윗몸 일으키기 하는 동작처럼 윗몸 일으키기를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벅지 근육이 들썩거리면 운동을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다리와 골반에 체중을 이동시키는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척수손상 환자들은 도구가 없이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짐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렇게 팔을 짐볼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팔로 짐볼을 꾹 누르는 것만으로도 균형 운동이 조금씩 되고요. 팔로 몸을 완전히 지탱해 보세요. 다리 힘이 없더라도 팔의 힘으로써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공을 최대한 눌러서 운동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때 조금이나마 다리로 체중 지지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한 강도의 균형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버티는 훈련, 짐볼을 밀어서 버티는 훈련이 끝나면 짐볼 위에 완전히 누워서 내발기가 되는 자세처럼 엎드려 보세요. 짐볼을 배에 두고 엎드려 눕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자, 몸을 좌우로 이동과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손의 힘을 이용해서 옆으로도 가보고 좌우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앞으로도 가보는 훈련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조금씩 늘렸다가 좀 자신 있으시면 좀 멀리 가주시고, 자,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몸을 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몸에 있는 코어 근육을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항상 향상돼야지만 균형 운동에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운동은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하체 그리고 골반의 체중 지지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점점 무릎에 체중 지지를 부여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이 골반과 다리에 체중을 더 부여할 수 있는, 체중을 더 실는 훈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볼 위에 앉는 훈련입니다. 짐볼 위에 앉는 훈련. 좀 마비 정도가 심하신 척수 손상 환자분들에게는 보호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짐볼 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균형 능력을 요구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벽이라든지 책상을 잡고 하셔도 되겠죠. 앞에 있는 가구나 책상이나 벽을 잡고, 저도 지금 잡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잡고 해주시는데 다리가 옆으로 방금 벗어났을 때 손을 이용해서 다리를 다시 바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가 양옆으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엉덩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해야지만 다리에 점점 체중을 싣고 다리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가구를 잡고 있는다고 가정하고 있을 때 엉덩이를 돌려주세요. 엉덩이를 너무 많이 돌리면 또 역시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벗어나면 손을 이용해서 다리를 바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리가 벗어나는 것은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척수 손상 환자 기능 훈련 시간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들이 침대에 누웠을 때 일어나서
발을 밖으로 뺀 훈련, 이 훈련이 되면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훈련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먼저 경추 6번과 7번, 경추 1번에서 6번까지 손상 환자분들은 팔 펴는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추 6번 같은 경우에는 팔 구부림은 가능합니다. 경추 6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팔 구부리는 건 되는데 팔 펴는 동작이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은 좀 훈련이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양쪽 다 가능한 이제 경추 7번, 8번 분절 청소 환자분부터 먼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경추 7번, 8번 환자분들은 일어나는 동작이 쉽습니다. 팔 펴는 동작이 되면 일어나기 정말 쉬워요. 자, 지금 일단은 팔 구부린 동작 많이 쓸 겁니다. 그다음에 몸을 일으키는 근육도 종류, 복근까지도 지금 쓸 수 있거든요. 복근을 쓰면서 몸을 들 때 빨리 저처럼 팔을 뒤로 당깁니다. 팔을 뒤로 구부려서 당겨서 몸을 딱 지탱해 주는 거죠.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 번 동작을 해 주셔야겠죠. 자, 몸을 들어 올린 거죠. 복근을 쓸 때. 그때 일어나자마자 순식간에 팔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팔 뒤로 보내는 근육은 경추 6번 손상 환자들도 가능할 정도라서 좀 이 동작만큼은 좀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팔 펴는 동작을 이제 쓰는 거죠. 팔 펴서 다시 잘 보이는 쪽으로 반대쪽 보여드릴게요. 자, 몸 이렇게 세울 때 빨리 팔을 뒤쪽으로 보내고, 이럴 때 그 팔 펴세요. 팔꿈치를 펴면 몸이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쉬워요. 한쪽 팔은 지탱하는 동안 다른 쪽 팔 손을 이용해서 다리를 밖으로 빼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더 어려운 분들, 경추 6번 환자들, 5번이나 6번 환자분들은 복근 대고 팔 구부린 동작은 됩니다.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팔을 뒤로 보내는 동작도 가능하거든요. 팔을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이 동작은 가능합니다. 팔을 펴는 건 안 되지만 팔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기능을, 잔재한 기능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처음 동작은 똑같아요. 아까와. 자, 엉덩이 밑에 손을 꽉 끼고 팔을 구부리려고 하시면 배에 힘이 좀 잘 들어갑니다. 자, 배에 힘이 좀 잘 들어가서 몸을 좀 많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몸을 많이 이렇게 세울 때 빨리 팔을 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팔을 계속 뒤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추 6번도. 자, 이 상태에서 한 팔을 지탱한 상태에서 팔을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십시오. 팔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감이 잡혀지면 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한쪽 손 지탱하면서. 그 다음에 감을 잡았다 생각하시면 팔을 쭉 펴면서 뒤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왔다 갔다를 연습하다가 잘 되시면 팔을 쭉 펴서 뒤로 보내십시오. 지금 제가 침대가 낮아가지고 침대가 좁아가지고 좀 동작 잘 안 되는데, 침대가 넓을수록 더 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침대가 좁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가 넓으면 잘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왔다 갔다 하다가 반동을 주는 겁니다. 한쪽 팔 지탱하면서. 이때 손을 확 뒤로 보내는 거죠. 침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뒤로 보내는 동작이 쉽게 됩니다. 좁은 데서는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팔은 고정한 상태에서, 지탱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도 이제 뒤로 보내야 되니까 반동을 주는 거죠. 앞뒤로 반동을 주고, 반동이 좀 세지면 이제 뒤로 팔을 확 보내세요. 그러면 딱 관절이 잠겨버려요. 근육을 안 써도 관절이 딱 껴서 이 자세가 버텨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 팔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십시오. 팔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면 점점 몸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몸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 상태에서 팔을 계속 앞으로 가려고, 팔 쭉 편 상태를 그대로 팔을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꼭 손가락이 뒤쪽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옆쪽도 아니고 앞쪽도 아니고 꼭 뒤쪽으로 향해 있어야지 팔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 계속 유지되면 어깨를 내리려고 하십시오. 어깨를 내리려고 하면 엉덩이가 뜹니다. 어깨를 내리려고 하면 어깨를 내려가지만
엉덩이가 뜨는 효과가 있거든요. 엉덩이가 뜨면 이동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엉덩이가 안 뜨면 몸이 절대 이동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 동작에서 어깨를 내리셔야 되고요. 자, 한 손 지탱하면서 다른 손에 이두박근의 힘으로, 이두박근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경추 6번 환자들도. 이두박근을 이용해서 다리를 내리면 좀 힘들지만, 아까 경추 7번, 8번 환자들보다 훨씬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 훈련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 동작을 하려면 여러 번, 아까 처음부터 여러 번 구분 동작을 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 동작을 팔 드는 동작도 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계속 기본 동작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동작 계속 마스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엉덩이 들어서 이동하는 게 가능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꼭 이때는 손가락이 뒤쪽으로 다 뻗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휠체어 훈련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뇌졸중 환자분들보다 손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더 휠체어 잘 타십니다. 장애물 넘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척수 손상 환자분들 장애물 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손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휠체어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때, 그때 저처럼 앞바퀴가 들립니다. 근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순식간에 앞으로 세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들립니다. 뒤로 갔다가 휠체어를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딱 돌리는 겁니다. 뒤로 한 1초 돌렸다가 1초 2초 돌렸다가 빠르게 앞으로 힘을 줘야지 앞바퀴가 들립니다. 뒤로 돌릴 때 힘은 세게나 빠르게 안 돌리셔야 돼요. 앞으로 돌릴 때 빠르게 세게 돌리셔야지 앞바퀴가 들립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돌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너무 세게는 말고 적당하게 세게 해주셔야지 바퀴가 들립니다. 이게 좀 숙달된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장애물 한번 깔아볼게요. 장애물 만나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넘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 최대한 앞에까지 가까이 갑니다. 막히죠. 그때 막히죠. 이때 뒤로 갔다가 세게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세게 보내야지 방금 앞바퀴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바퀴가 넘어가면 뒤에 있는 바퀴는 힘만 줘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통이 높더라도 힘만 줘도 뒷바퀴는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균형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동작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넘어지지 않고. 자,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하는 이 자세를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왔다 갔다 좌우로. 팔꿈치는 쭉 펴시고요. 양쪽으로 최대한 벌려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자, 한쪽씩 또 해보시고 양쪽 같이도 해보시고, 자, 양쪽 같이 한쪽씩 해보시고요. 다음 훈련은 한 팔은 손잡이에 딱 팔짱 끼듯이 손잡이에 딱 고정한 상태로 나머지 팔은 쭉 밑으로 뻗어보는 거예요. 몸을 숙이면서 반대쪽도 이렇게 팔걸이에 팔 걸고 나머지 손으로 발 밑으로 쭉 뻗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뭐 닿으려고, 뭐 주우려고 할 때 손을 뻗어볼 때, 이때 꼭 반대쪽 손은 팔걸이에 걸어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시면서 동작을 하셔야지 휠체어를 안전하게 기능 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척수 손상 운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